일 언론 또 16강의 벽은 넘지 못했다. 일본 야후재팬 반응. 일본 언론 보도 내용. 또 16강의 벽은 넘지 못했다. 축구 일본 대표의 평가는 권다 슈이치 7.0 실점은 어쩔 수 없었다. 전반과 후반에 한 개씩 파인 세이브를 필요해 100패스의 처리도 안정되어 있었다. 6.5 요소에서 같은 플레이를 보였지만 불안정한 플레이도 본 상태와는 말하기 어려웠는지 요시다 마야 7.0 고신장의 페토코비치와 부디밀의 확실히 대응. 박스 내에서의 힘도 빛나고 있던 타니구치 아키오 7.0 스페인 대표전에 이어 상대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빌드업의 질도 높았던 이토 주냐 6.5. 색의 스피드를 살려 상대의 왼쪽 사이드를 곤란하게 해 질 높은 크로스도 올렸다. 다만 실점 씬에서는 대응이 늦은 엔도 항 7.5 재빠른 반응으로 최종 라인을 몇 번이나 서포트. 대인 수비의 힘도 과연의 것이 있던 모리타 히데마사 6.5 아군의 서포트에 빨리 들어가 수비 시의 커버도 빛났다. 조금 경솔한 실수도 있었던 것은 마이너스 포인트. 나가토모 유도 6.0 적진에서의 플레이는 무난했지만 수비에서는 왼쪽 사이드에 열렸다. 12의 커버도 빛나던 도안율 7.0 유지력은 과연으로 질 높은 크로스도. 수비에서도 전환을 재빠르게 실시해 공헌한 가마타 대지 6.5 볼을 잘 접해 리듬도 기회도 나았다. 그러나 실점 시의 기대의 단맛은 회개되는 마에다 대연 7.5 풍부한 운동량과 스피드를 무기의 수비로 공헌. 선제골은 매우 침착하고 있던 아사노 타쿠마 5.0 뒤로는 빠져나가도 그 후가 계속되지 않고 공격을 활성화할 수 없었던 미카사 가오루 6.5. 크로아티아에게 상당히 경계되었다. 그래도 연장 전반에는 단독으로 기회를 만든 사카이 히로키 6.5 부상세를 느끼게 하지 않는 파워풀한 플레이를 필요. 그러므로 파울을 받는 일도 많았던 것은 불운 나며 타쿠미 5.5 주위와 잘 연계할 수 없었다. 흐름을 바꾸는 것만의 플레이는 보이지 않았던 다나카 아오리 6.0. 일본 반응. 아쉬웠지만 뭐 타당한 결과겠죠. 독일 스페인을 이기긴 했지만 실제로 독일 스페인보다 강해진 것은 아니에요. 스페인 vs 독일 경기를 보면 아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강까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 들고 다음 월드컵에 기대합시다. 근데 8강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연속 기적을 이끈 월드컵은 드물지. 앞으로는 무시받는 일도 없을 거고 제대로 스카우팅 돼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8강에 가까운 결과를 남기는 건 못 볼 수도 있겠네. 그래도 멋진 싸움이었다. 정말 아쉽고 억울했다. 하지만 2회 연속 16강까지 진출한 적도 있어 잘도 여기까지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조금 이르지만 선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4년 뒤를 향해서 힘내세요. 연장 들어가고 나서 크로아티아가 계속 공을 가지고 있었어. 선수는 끝까지 달리고 노력했지만 아슬아슬한 시점에서 상대에게 압박할 힘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선수 교체 타이밍도 경기 운영도 나쁘지 않았지만 마지막 승부차기까지의 경우를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대표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월드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제 자신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16강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다시 꿈꾸게 해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연장에 들어간 단계에서 아사노보다는 포스트 플레이에 기대할 수 있는 마치노 슈토를 넣는 편이 미나미노도 미토마 카오루도 잘 넣지 않았을까. 모리아스 씨의 지휘는 좋은 편도 있었지만 다른 감독들은 할 수 없을 정도로 드문 일도 아니고 뭐. 아쉽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번 경기 땐 1점 차패였지만 이번에는 동점 PK패로 전진했다. 다음에야말로 더욱 전진해서 PK 승이나 연장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싶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미나미노를 넣는 계획이었다면 카마타는 남겨주었으면 했는데 아사노가 포스트 플레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중반 동안 성장이 두드러졌다. 나가토모의 센터링 정확도가 너무 낮았다. 아사노는 좋았던 것은 독일전뿐이었지 오늘 할 수 있다면 우에다로 바꿨으면 했다. 그래도 종이 한 장 차이라 억울하다. 토미야스도 컨디션이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는 하나 가로채기 등 최소한의 일은 할 수 있었다.
3선수들에게는 연장까지 싸웠으니 최대한의 찬사를 보내고 싶네. 승부차기는 운이라는데 정말 그럴까? 크로아티아 키퍼의 심리전도 잘했지만 키커의 실력차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 유럽의 강호들과 싸우고 있는 나라인 만큼 역시 수비 강도가 대단했다. 독일이나 스페인보다도 수비의 끈기를 느꼈다. 크로아티아 자체가 강호지만 아사노가 크로아티아의 굴강한 센터백에 모조리 무너지고 있었지. 저기서 튕겨 나가지 않는 센터퍼드가 있다고 느꼈지. 카마타도 아쉬운 코스를 2번 정도 놓쳤고 일본 대표팀은 PK의 이프보제가 성립될 만큼 성숙하지 못했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는 기술은 센터 포워드, 스트라이커, 플레이스 키커가 아니면 길러지지 않아. 키퍼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코너로 차넣는 킥은 시도해 주었으면 했다. 아사노의 스피드가 위협이 되지 않았어. 속도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 세계 수비수들은 크고 빨라. 포지션 안에서 골을 뺏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 보여. 밀고 있는 장면도 많았던 만큼 이 패전은 정말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모처럼 동료가 빼앗은 공을 아사노가 쉽게 잃는 것이 눈에 띄었다. 공격의 박력이 부족하다. 이제 점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멋진 일본 대표였어요. 크로아티아랑 동점이었는데 잘했어. 고마워. 4년 후에 기대합시다. 아사노에게 더 능력 있는 선수가 필요했어요. 전혀 빛나는 곳이 없었어요. 대체할 사람이 없었다면 그게 이번 일본의 한계라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아쉬운 PK만 있고 PK로 진 것은 운이 아니라 필연이었네요. 물리적으로 세계를 이길 수 없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카마타가 전체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네. 혈의 클럽에서 활약하는 보도를 첫 번째로 봐서 기대했는데 플레이를 보다 보니 볼 수 없어서 위화감이 들었다. 크로아티아의 승부차기는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아사노는 분명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전혀 달릴 수 없었다. 교대 카드를 헛되이 하더라도 아사노 선수를 교체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상대팀의 페이스에 맞춘 감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정체 분위기의 후반, 일본이 기여를 올리고 있었다면 라고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0분 결판이 아닌 16강이니까 그 보수적인 매니지먼트가 지금까지와 같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일까?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브라질, 스페인, 포르투갈. 이것이 세계 8강국인가? 영예의 줄을 서고 싶었다. 모리아스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전혀 통하지 않았어. 아사노 교대로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합격점이지만 실패한 3명은 전원 그라운더, 향후 과제로 삼을 수 있길. 뭐가 부족해? 아직 뭔가가.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꼬마들. 꿈을 이어가는 것은 너희들. 꿈의 꼭대기에 다다를 때까지 깃발을 계속 흔들 거야. 8강을 노린다면 아사노 같은 건 힘들어. 진심으로 노리려면 비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감독도 필요하지 않을까. 피지컬 콘택트를 별로 취하지 않는 심판이었던 것도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했을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잘해줬어. 오로지 최전선 아사노의 롱볼 차넣고 있는 시점에서 뭔가가 이상하다. 오늘의 일본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최종판 PK 노리러 간 것 치고는 PK가 너무 서툴다. 키커가 여유가 없었다. 경기장 분위기에 완전 마시는 느낌이 들었어. 평가를 잘못했으면 나쁜 평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경치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4년 후 일본 힘내. 50년 후에야 2022년이 가장 8강에 가까웠구나 라고 회고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크로아티아의 대책을 세워 교체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고 애초에 카드를 너무 늦게 끊었다. 유럽의 강호들과 귀중한 3경기였지. 유럽은 유로가 시작되니까 또 4년 뒤에 시합인가. 득점 냄새가 나지 않았다. 아사노는 배신도 못하고 공도 들어가지 않고 브레이크였지. 곤다는 잘했어. 그래도 선수들은 잘 달릴 수 있어.
PK는 키커가 너무 약했다. 크로아티아를 몰아간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페널티킥에서 탈락이니까 가슴을 펴주세요. 아사노, 미나미노가 들어오고 나서 득점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전혀 기능이 없었던 것 같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바로 사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나미노를 사용한다면 아사노가 아니라 우에다를 사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얕은 물로 달릴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경기였어. 힘내 크로아티아. 채점 같은 거 필요 없어. 이제 진짜 한 걸음만 더. 세상과의 차이. 하지만 4년 후에 꼭 리벤지다. 어쩔 수 없지. 아쉽지만 재밌게 봤어요. 그야말로 사투였습니다만 그런 만큼 마지막 페널티킥으로 지는 것은 힘이 드네요. 트랩할 수 없는 패스는 형편없어 아사노가 대브레이크였다. 독일전 골은 완전 운이었구만. 미나미노처럼 한번 기세가 떨어진 놈은 카마타도 그래 진 이유는 선수 전형이구나. 아사노와 상대 수비의 궁합이 나빴으니 우에다나 마치노와 바꿔 놓아라. 거의 다 뺏겼어. 카마타는 좋지 않았던 것 같다. 미나미노 진짜 마지막까지 발목 잡았다. 단번에 시들게 해줬어. 아사노가 뭐야? 다 공 뺏기고 뛰지도 않고 다른 선수 사용해.